이경규, 공황장애 약 복용 후 운전, 약물 운전 처벌 피할 수 있을까? 이경규, 공황장애 약 복용 후 운전대를 잡다 경찰 검사에서 양성 반응. 약물 운전이 불러온 충격적인 결과, 당신은 안전한가요? 최근 방송인 이경규 씨가 처방받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후 운전 중 약물관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피해자로 입건된 사건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약물 운전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감기약이나 진통제, 수면제 등도 의외로 운전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경규 씨처럼 의약품을 복용한 후 운전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과연 어떤 약물이 위험할까요? 그리고 약물 운전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처방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되는 이유, 약물 운전의 법적 기준과 처벌, 약물 운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또한 어떤 약물들이 약물 운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약물 운전이란 무엇인가? 약물 운전은 의약품이나 약물을 복용한 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한 후 그 약물이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감기약이나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진정제 등 일부 약물은 졸음, 피로, 집중력 저하 등 운전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료법과 약물 운전의 법적 근거. 약물 운전과 관련된 처벌은 도로교통법과 약물에 의한 운전 기준에 따라 규제됩니다. 이 법은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약물 운전 처벌 강화법에 의하면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이 법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 복용한 약물이지만 그 약물이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 적용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약물관이 검사를 통해 운전자가 복용한 약물이 운전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합니다. 3. 약물 운전의 기준과 처벌. 약물 운전이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복용한 약물이 실제로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약물을 복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운전자가 복용한 약물이 졸음, 어지러움, 피로감 등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약물 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물관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 경찰은 이를 근거로 운전자의 약물 운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검사 결과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판명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와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물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처럼 약물 운전도 검사를 거부할 경우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4. 약물 운전의 위험성. 약물 운전이 위험한 이유는 복용한 약물이 운전자의 반응 시간을 늦추거나 집중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졸음이나 어지러움, 눈의 피로 등은 운전 중에 예기치 못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교차로에서의 사고, 속도 감각의 저하 등도 큰 위험 요소입니다. 항히스타민제, 진정제, 진통제, 수면제, 공황장애 약물 등은 일반적으로 졸음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감기약 또한 일부 성분이 운전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감기약에 포함된 디페니드라민 성분은 졸음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 이를 복용한 후 운전하면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크게 증가합니다. 5. 약물 운전 예방과 주의 사항.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약 복용 전 의사와 상담. 약물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 해당 약물이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졸음을 유발하는 약물의 복용 후 운전은 피해야 합니다. 약물 복용 후 충분한 휴식. 약을 복용한 후 운전 전에 충분한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고 약물이 몸에서 빠져나갈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약물에 의한 졸음이나 피로감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약물 운전 테스트의 중요성. 경찰은 의심되는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약물관이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약물을 복용한 후 운전은 자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6. 결론. 약물 운전은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도로 위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처방약이 운전 능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경규 씨의 사례처럼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물을 복용한 후 운전은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약물 운전의 처벌 기준과 관련 법을 이해하고 약물 복용 후 운전 자제는 물론 만약 의약품을 복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경규 씨는 공황장애 치료를 위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했지만 그 약물이 운전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경찰의 약물관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피해자로 입건되며 사회적 이슈로 번지게 되었죠. 그는 일부러 범법 행위를 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몰랐더라도 법은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사건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단지 유명인에 대한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이경규 씨의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경각심을 가질 의료와 안전의 교차점을 일깨워주는 현실 경고음입니다.